하락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패턴인 헤드 앤 숄더. 다들 넥라인 이탈 시 하락이라고 하는데 들어갔다가 손절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패턴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입 타이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메타TV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패턴, 헤드 앤 숄더의 진짜 진입 타이밍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를 단순히 본구리가 3개인 패턴으로 보면 왜 이 패턴이 그렇게 강력한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3개의 본구리마다 서로 다른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층층이 쌓입니다. 왼쪽 어깨에서 산 사람, 머리에서 가장 비싸게 산 사람, 오른쪽 어깨에서 이번엔 반등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 이 3그룹이 넥라인 하나가 깨지는 순간 동시에 손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넥라인 이탈 이후 하락이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더블탑에 없는 헤드 앤 숄더만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 3 본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이 패턴은 충분한 상승 추세가 선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횡보 중에 비슷한 모양이 보였다면 반전 신호가 아닙니다. 왼쪽 어깨, 상승이 이어지다 고점에서 하차익 실현 매도로 가격이 꺾입니다. 3 본구리 중 볼륨이 가장 활발한 구간입니다. 꺾인 뒤 만들어진 저점, 이게 넥라인의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머리, 가격이 왼쪽 어깨를 넘어 신고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은 더 높아졌는데 올라가는 과정의 볼륨은 왼쪽 어깨 때보다 줄어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신고점인데 매수 참여는 이미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패턴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머리 이후 저점이 넥라인의 2번째 기준점, 이 2 저점을 이은 선이 넥라인입니다. 오른쪽 어깨, 머리에서 내려온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마지막 매수 세력이 반등이다라고 진입합니다. 하지만 볼륨은 왼쪽 어깨와 머리보다 더 빈약하고 가격도 머리 수준에 훨씬 못 미친 고점을 찍고 꺾입니다. 3 본구리, 3번의 볼륨 감소. 이 흐름이 보일 때 헤드 앤 숄더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헤드 앤 숄더에서 진입 타이밍은 3군데입니다. RRG와 리스크에 따라 각 본구리마다 다릅니다. 1. 오른쪽 어깨 고점, RR이 가장 유리합니다. 손절은 오른쪽 어깨 고점 바로 위에 빡빡하게 잡고 목표는 넥라인과 그 이후 추가 하락까지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단, 패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 다음 막에서 설명할 확인 신호들이 겹쳐야 진입 근거가 생깁니다. 이 넥라인 이탈,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 패턴 완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오른쪽 어깨 고점에서 넥라인까지 다 내려온 뒤라 진입 가격이 불리하고 손절도 넥라인 위로 넓게 잡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넥라인 이탈을 캔들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넥라인을 잠깐 찌르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풀백 재테스트, 2번째 기회, 넥라인 이탈 이후 가격이 다시 넥라인 근처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풀백이라고 합니다. 헤드 앤 숄더에서는 50%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이때 넥라인은 지지에서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고 가격이 다시 밀리는 것을 확인하면 추가 진입 또는 평균 진입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풀백이 발생한 패턴은 이후 하락폭이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째 기회는 맞지만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 신호가 충분히 쌓였다면 오른쪽 어깨 진입, 확인이 부족하다면 넥라인 이탈 또는 풀백까지 기다립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진입하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르는 속도 vs 내리는 속도. 가장 먼저 볼 건 지표가 아닙니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캔들 수와 내려오는 캔들 수를 비교합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는,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을 이미 넘어선 신호입니다. 어떤 지표도 필요 없이 가격 행동만으로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 본구리의 볼륨 단계적 감소. FX 외환시장은 장외시장이라 MT4와 MT5의 볼륨 수치는 실제 거래 대금이 아닌 가격이 움직인 빈도, 즉 틱 볼륨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 3번의 상승에서 볼륨이 순서대로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더블탑은 2 본구리밖에 비교 못하지만 헤드 앤 숄더는 3단계를 연속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어깨 내부 구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작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오르고 꺾이고 다시 올랐는데 첫 번째 고점을 못 넘고 꺾이는 구조. 오른쪽 어깨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 하락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고점의 캔들 신호. 어깨 고점 근처에서 긴 윗꼬리 캔들, 슈팅스타나 도지 계열이 나온다면 오른쪽 어깨의 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마지막 확인입니다. 이 네 가지 확인이 겹칠수록 진입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손절은 오른쪽 어깨 고점 위. 1차 목표는 넥라인. 2차 목표는 머리와 넥라인 사이 높이를 넥라인 아래로 대입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전의 넥라인은 교과서처럼 수평인 경우 오히려 드뭅니다.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 이탈 확인 기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이른 진입으로 손절이 납니다. 수평 넥라인, 가장 명확합니다. 두 저점이 같은 레벨에 형성된 경우입니다. 캔들 종가가 넥라인 아래로 닫히면 이탈로 보면 됩니다. 우상향 넥라인, 이탈 이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보다 머리 이후 저점이 더 높게 형성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강한 상승 속에서 만들어진 패턴이고 기준은 수평과 동일하게 종가 기준입니다. 물림 매수 포지션이 더 넓은 가격대에 쌓여 있어 이탈 이후 하락폭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우하향 넥라인 기준점이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넥라인이 이미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평 넥라인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쓰면 오신호에 걸립니다. 우하향 넥라인에서는 넥라인 자체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내려와서 넥라인과 만나는 저점을 이탈 기준으로 씁니다. 그 저점이 캔들 종가로 깨지는 것을 이탈로 읽는 겁니다. 기울기 확인, 기울기에 맞는 기준점 적용.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이른 진입 손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무효 조건입니다. 이걸 모르면 잘못된 포지션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1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돌파하는 순간 즉시 손절, 오른쪽 어깨로 보였던 봉구리가 계속 올라가 머리의 고점을 넘어서면 패턴은 그 순간 무효입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진입했다면 손절이 작동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D넥라인 이탈 후 오른쪽 어깨 고점 재돌파, 패턴 실패, 반전 가능성. 넥라인이 깨졌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와 오른쪽 어깨 고점을 넘으면 헤드 앤 숄더는 실패입니다. 이때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손절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포지션 유지가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3복합 어깨, 실패가 아닌 변형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완성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변형입니다. 넥라인 이탈이라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어깨가 많아질수록 이탈 확인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드 앤 숄더는 진입 타이밍이 세 군데 있고 알리 가장 유리한 건 넥라인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패턴의 반대 버전, 하락장의 끝에서 상승 반전을 알려주는 역헤드 앤 숄더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패턴, 직접 매매에 적용하려면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적용한 타이밍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이에 자동 매매를 직접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2주일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